대개 초보자들은 식신에 편인이 있으면은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근황하면은 식신의 가치는 있으나, 능력의 가치는 있으나 영역은 없고, 근약하면은 가치도 없고 영역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행에서 이렇게 상생상극이 이루어졌다면은 사주에서 식신생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사주에서 식신생재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최고의 편집과적인 사람이에요. 언론가나 작전, 전술, 전략 등을 펼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직업적으로 아주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들인데, 각종 경영지원부서 같은 데에서 책사급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개 식신생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재성이 편인을 막으려는 것이 있고, 식신생재를 해서 편인을 막으려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용도가 편인만 막는 용도냐, 식신생재를 해서 편인을 막는 용도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화와 재화를 하고 나서 요 생화와 재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이제 만약이라는 게 있어요. 생화가 되지 않거나 재화가 되지 않거나. 자, 식신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게 근황한 거죠. 근황해야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을 통해서 능력화되고 편재를 통해서 발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근황해야 실력이 있어요. 근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있는데, 일간이 양인의 근을 하거나 걸록의 근을 하게 되면은, 혹은 일간이 겁재의 근을 하거나 비견의 근을 했으면 근황하다라고 하죠. 대개 일간이 겁의 근을 했으면, 가령 간목이 묘의 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경우는 이걸 이제 근황하다 그러죠. 만약에 인의 근을 했다, 이것을 근황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능력은, 겁에다가 근을 하게 되면 대개 이거는 협상 능력이라고 하죠. 연대 능력이라고 하고 거래 능력이라고 해요. 협업한다, 협치한다, 공동 능력, 동업 능력, 동원 능력, 이러한 것들이 되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대외적 거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관이 왔을 때 이렇게 을경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을경합을 해서 이거를 이제 겁재합살이라고 하는 대외적 거래 능력을 펼친다는 의미죠. 그래서 간목이 만약에 묘의 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을경합으로다가 겁재합살을 해서 일거양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근황하니까 식신이라고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있기도 하고, 합살로 대인관계를 쌓기도 하니까 이걸 가지고 양수겹장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주를 볼 때 이게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근황하게 되면은 근중에서 겁재의 근을 한다는 것은 대외적 거래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만약에 식신생재나 이렇게 겁재합살을 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을목이라고 하더라도, 을목이 만약에 인의 근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인중에 병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으로도 쓰고 합살로도 쓰는 거예요. 음간인 경우는 되게 상간합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간이
근을 가졌으니까 식신도 쓸 수 있고 안에 상관이 들었으니까 상관 합살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만 부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능력까지 가지고 와서 내가 에이전시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신이라고 하는 고유한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남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에이전시 역할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지어놓은 농사를 내가 다 가지고 와서 파는 것이 더 이익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개 이렇게 겁에다가 근을 하면은 생산과 에이전시를 겸한다는 문제예요. 만약에 동대문 상인이 을목인데 인의 근을 한 사람이 왔다라고 하면은 내가 열심히 만들기만 할 게 아니라 남의 것을 에이전시도 하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주에서 찾아내는 그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비견의 근을 하게 되면 이제 고유한 자기 능력이에요. 열심히 자기 능력을 자기가 발휘하고 주경야독하기를 권장하죠.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열심히 내일 일할 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만약 이렇게 근황할 때 겁의 근을 했느냐 인의 근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만약에 근이 없다면 실력이 없으니까 남의 실력을 차용해 와야 돼. 그러면 비견이니까 능력 발휘가 가능한 인물을 차용해 온다거나, 가령 이제 내가 식당을 가는데 주방장을 채용해서 쓰는 것과 같은 거죠. 근황한 식신을 찾아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근황한 식신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식신생제까지 되는 사람을 내가 데리고 와서 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결국은 내 영역까지 집어삼키게 되죠. 나중에는 M&A를 당하게 돼요. 고양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웠더니 나중에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거죠. 이렇게 겁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공동자를 차용한 것과 같아서 동업자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공동운영자라고 하기도 하고, 투자자나 동업자, 수익을 나눠서 먹는 수익 배분자를 데려다 쓰는 거죠. 그래서 겁재는 되게 투자를 받거나, 투자를 받고 지분을 주거나 이자를 주거나, 그래서 은행에서 내가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은행과 동업을 하는 거예요. 은행이 나의 겁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요. 겁재는 반드시. 그거는 이제 근이 없어서 주경야독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내일 일할 거를 오늘 미리 준비하는 정신이라면 망하지 않겠죠. 근이 없는 식신은 주로 잡기로다가 생활을 해요. 근이 있으면 주경야독을 하니까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손님한테 잡기를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어질기가 그지 없으시군요,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뭐 한량이십니다, 계약께서는 그냥 쉬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죠.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현장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현장 능력이라고 하면은 뭐 경영자가 현장 능력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경영자가 되려면은 근황하고 비겁이 있으면은 차용해서 쓰면 돼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고 능력자를 또 알아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들을 차용을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분쟁들이죠. 그렇죠? 경영권 분쟁 이게 이제 나오는데, 되게 이제 근약하니까 잡기로 생활을 하였으니까
근황한 사람한테 가서 차용이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그런 말을 듣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잡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잡기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은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차용을 하게 된다, 남의 인력을 차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나중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겁재와 동업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비견에 근을 하면은 능력은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비견한테 있으니까, 직원한테 능력이 있으니까 꼭 노사 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차용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시간이 잡기를 할 자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가방 속에는 일하는 도구가 들어있지 않고 자기가 잡기를 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근이 없으면 남의 능력을 차용을 해야 되는데, 근황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지, 근황한 사람을 내가 데려다가 쓰면은 나중에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반드시 직장을 다녀라, 이러한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근황한 식신 혹은 이제 비견으로 왕한 식신보다가 편관이 더 왕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여러 번의 실패를 맛보다가 결국은 자기가 목표를 낮추어야 돼요. 만약에 등급이 1급에서부터 9급까지 있잖아요. 1등급에서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 정도가 이제 신분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중간이 이제 신분이라고 하는데, 여기보다가 높으면 신분이 높다 그러고 5보다 낮으면 신분이 낮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신분을 낮춰야 되는데, 되게 식신 일간과 식신 중에서, 비견과 식신 중에서 편관이 더 강한 사람들은 되게 신분을 낮추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과다 출혈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생긴 사람을 우리는 설기태심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이제 편관까지 있으니까 극설교가라고 하죠. 그러면 편관한테도 못 당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도 못 당하는 거예요. 내가 급수를 낮추지 못했으니까 내가 나를 못 이긴 거고, 편관한테 상극을 당했으니까 극설교가를 당한 거죠. 남한테도 못 이긴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과다출혈로 인해서 무력감에 시달리거나 채무독촉에 시달리게 되죠. 대개 무력감이나 채무독촉은 과다출혈로 인해서 너무 높게 잡은 무모한 도전에 의해서 과도한 투자, 무리한 투자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이제 식신이 약하고 편관이 왕할 때 생기는 일이에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되게 이제 무력감 내지는 채무독촉이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일간은 설기태심하다, 편관을 포함해서는 극설교가라고 말을 해요. 극설교가. 대개 책에서는 극설교가를 전사자라고 말을 하는데, 산업시대에서는 직업병에 걸리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했고,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어서 극설교가라고 하는 것은 급속한 산업발전과 GDP나 GNP가 증가함에 의해서 남들을 따라잡으려고 무리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근황한 식신제살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가치가 자꾸 올라가게 되고, 근약한 식신제살은 제살 태가가 안 되고 거꾸로 극설교가가 되니까 투자를 해놓으면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채무독촉형과 복부인형으로 나누어서, 근황한 식신제살은 복부인형이고 근약한 식신제살은 채무독촉을 받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논에 나가서 피를 뽑아야 되는데 피를 뽑지 않고 벼를 뽑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이것저것 하다가 가산탕진을 하는 남편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대개 자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극설교가형들이 많아요. 또 반대로 근황한 식신이나 이제 이렇게 비왕한 식신이 있는데 평관보다가 훨씬 더 왕한 것을 말하죠. 이걸 제살태거라고 해요. 자기 소신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실업자들이에요. 평관을 깊이 한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 실력이 최고 중에 최고니까. 맡은 임무는 아주 작아요. 이 사람들을 들어 가령 우리나라 뭐 한 30대 기업쯤에서 이제 뭐 가령 효성이나 두산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당신 취직되었으니까 언제까지 출근하시오 라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런 회사에 어떻게 근무하느냐고요. 요즘에 좋은 직업들은 전부 지방으로 가 있잖아요. 연구소 같은 거 전부 다 지방으로 갔죠. 한전도 보니까 전라도 쪽으로 가고, 뭐 대개 이제 강원도로 뭐 이렇게 전라도로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지방으로 좋은 회사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지 않으려고 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기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일을 안에서만 한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가산탕진은 하지 않는데 마치 배터리 충전은 잔뜩 해놓고 출발을 하지 않는 사람과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살도 안 해요. 속도 별로 안 썩여요. 가족들만 속 터질 뿐이죠. 그러니까 편관에 비해서 일관이 너무 심태양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관을 상대할 때는 되게 균형이 잡혀서 중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럼 중화를 이루는 것은 뭐가 중화를 이루는 것인가? 일간은 일단 근황하고 근위왕하고 식신을 가져라. 두 번째, 편관은 재생살을 받으라. 편관은 일간이 아무리 근황하다고 하더라도 재생살을 받은 편관이 있으면 항상 편관이 더 왕한 거예요. 일간의 근이 수십 개라고 하더라도 편관이 재생살만 있으면은 살이라고 하는 재생살이 됨으로써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재생살이 안 되면은 명분이 없는 유해적 요소와 같은 것이고, 재생살을 받으면은 당당한 명분하에서 아무리 일간이 왕해도 편관이 더 왕하게 된다. 그러면 의사가 되려면은 재생살이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재생살이 안 된 편관이에요. 그러면 의사가 되려면 재생살이 안 된 편관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위협적인 그 편관을 물리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살에 대한 논리와 상관에 대한 논리를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식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리고 편제는 거기에 따른 영역 확장을 말하는 것이고,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위라고 하는 실력을 갖추어야 되고, 편인이라고 하는 실패를 거듭한 후에 성공을 거둬야 된다. 그래서 최고가 되어서 멀리까지 수백 년간 내 이름이 남아 있으려면 편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 번의 실패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 장인들이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육신이 식신이에요. 대개 20년 이상 걸쳐서 연구와 20년 이상 걸쳐서 많은 노력과 연구와 실패 속에서 장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식신인 거예요.